세계의 눈과 귀가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과연 3년 이상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두진호 박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러 정상회담 이제 내일 모레죠. 그래요. 박사님,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 회담 갖는 가장 큰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예, 미러 정상 간의 이런 회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다라면 네. 그냥 국가 간의 일상적인 외교적인 행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다시 신냉전, 과거의 냉전과 같은 적대 관계로 돌아서 버렸고, 예.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어 오다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을 뒤엎고 다시 러시아와 뭔가 정책 공조를 하는 적과의 동침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8월 16일 새벽 정도가 될 텐데 이 세기의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미러가 그간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좀 보여왔었는데 미러의 또 이런 밀착, 밀월 관계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박사님께서는 이번 그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종식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강대국 정치가 복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마치 저희가 돌이켜보면 1945년 얄타회담이 이제 포츠담 이런 선언들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강대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구상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약소국들은 그런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이 예. 딱 그런 모습인 거죠. 80년 전 모습처럼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일종의 종전 조건을 확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그 종전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강대국들 간의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태에서 예. 이 전쟁 종식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외신을 보니까 이번 주요 의제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뭔가 그 협의, 경제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좀 매몰돼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부터 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주의적인 접근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미국을 유대하게, 돈으로 유대하게 할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조차도 다 불사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인데요. 예. 푸틴 대통령이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은 것입니다. 즉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알래스카에서 액화 천연가스 사업, 대략 한 440억 달러 그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예. 미국 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국들도 끌어들이고 유사입장국도 끌어들이고 비록 적대국이지만 돈이 되는 국가들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여기에 러시아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미국과 러시아는 LNG 사업에 있어서 비록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미국의 LNG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요? 이에 대해서 거래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이 종전안에 대한 종전 조건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LNG와 종전 조건이 거래되는 이 빚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의 큰돈 러시아가 큰 투자를 하면 아주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 금액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계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징벌적 조치로서 뭐 수출 통제 인적 제재 그리고 금융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주요 뭐 국영은행이라든지 음. 이런 은행들의 계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10년 만에 미 본토 방미를 통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합의가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미국 투자를 위해서 예. 미국의 테러 제재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어, 것입니다. 예. 아,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요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왜 굳이 알래스카에서 만날까? 방금 말씀하신 LNG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일단은 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예. 있고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역사의 아이러니냐면 사실 알래스카는 19세기에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죠. 아, 그렇죠. 예. 그런 그 러시아 제국의 땅을 이 당시 러시아 제국 그 어떤 뭐 정부 예산이 변변치 않다 보니까 땅을 매각을 했던 겁니다. 한 7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7억 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던 땅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200년 가까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 알래스카의 땅이 여전히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적인 어떤 정체성,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모스크바로부터 이 알래스카가 직선 거리를 6,5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 예. 미 본토, 그러니까 모스크바 기준으로 미 본토 중에서 50개 주 중에서 가장 러시아와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지리적,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곳. 푸틴 대통령이 진심인 LNG에 러시아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예. 최적의 정상회담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 의미가 있었군요. 알래스카에서 하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문제가 이제 주요 의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예 참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들이 예. 있습니다만 그냥 이 회담은 처음부터 답정로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큰 판에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투자 능력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미국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이 예. 만나서 뭐 단판을 짓기보다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 중요한 종전 구상의 확립, 밀어가는 이런 구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야말로 강대국들의 예.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간은 없었던 것이고요. 예.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또 미국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는 3자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박사님,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정말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깜짝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를 해서 뭔가 자기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게 중재하면서 이 마무리 짓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자세히 보면 뭐 정상회담 계기나 여러 개 기자회견 계기에 이렇게 보면 특히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냐면 예. 관세 정책에서 아주 그냥 동맹 유사입장국으로부터 관세를 세게 때려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즉 예.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증폭될 때, 예. 또 한 가지는 뭔가 중재를 해서 특정 A 국가와 B 국 간의 전쟁을 잘 중재를 해서 그들을 앉혀놓고 예. 평화협정에 서명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예. 관세 정책은 너무나 많이 저희들이 봐왔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예. 그 모습 보기 최근에 싫은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 예.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아르메니아 총리를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종의 이제 저희들한테 조금 생소한 분쟁이기도 합니다만 예. 나고르노 까라바흐라고 하는 이 영토를 두고 이 두 국가가 오랜 시간 갈등을 해왔는데 예. 러시아도 중재를 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 종지부, 평화협정 종지부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겁니다. 이런 동력을 살려서 비록 우크라이나 정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빠른 시간 안에 성과 달성은 힘들지만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그런 종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크고요. 예. 여기서 그치지 않겠죠. 이제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대화까지 시도를 하게 되면 일종의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또 이런 성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마 임기 내에 예.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는 거고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딱 하나 어. 노벨 평화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 뭐 여튼 뭐 노벨 평화상 주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평화 좀 이끌어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사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영토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영토 교환 가능성 뭐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이번 회담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푸틴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푸틴이 원하는 종전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1번 현안은 역시 영토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뭐 얄타 회담이다. 그리고 현대판 포츠담 회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80년 전에도 강대국들이 전후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토 분할 문제를 특정 주권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했던 사례들이 있죠. 예. 8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냉전적 강대국 정치가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과 꼭 같은데 예.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단선을 달았죠. 영토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4개 지역, 그러니까 뭐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이 지역을 절대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뜻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일부 교환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4개 지역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수미주라는 곳이 있고 하르키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지금 러시아군이 일부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완충지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지역은 많이 점령은 하지는 않고 군사적 목적 필요에 의해서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점령을 했는데 아마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 그러니까 수미와 하르키우를 우크라이나에 건네주는 것 그리고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유럽의 최대 원전 우크라이나의 1번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 소유권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하는 정도에서 영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또 추가로 또 공습했다 요런 그 기사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 정상회담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땅 따먹게 해가지고 그거대로 가겠다 요런 생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러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는 뭐 키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해서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자폭 드론 무인기 공격을 통해서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도네츠크 지역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축선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점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러 정상회담이 뭐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러시아의 추가 공습 가능성도 더 있겠네요. 지금 러시아군의 행태를 보면 물론 이제 러시아군의 행태라는 것이 결국은 뭐 국군 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받아서 그렇게 군사작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러시아군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을 해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박사님,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요거는 왜 한 겁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 특수작전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거의 공동 운명체가 됐고요. 전투적 형제를 나누는 혈맹 관계로 심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러시아에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거사를 앞두고 특히 이제 북미 대화라고 하는 현안 또한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현안 또한
북한과 그리고 북미 대화 현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음흠. 그 궁금한 부분들을 동맹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너는 내가 가서 어떤 얘기를 협조를 하면 되겠니? 라고 동맹국을 챙기고 즉 예. 고도의 정책 공조를 하는 모습을 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번 그 미러 정상회담에서 혹시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거를 감안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걸 원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해 줄까?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묻기도 전에 영민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빨리 만나서 북미 대화를 재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탑다운식으로 주요 현안들에서 이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미 북한이 어쨌든 핵 보유국 데팍토 핵 보유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핵을 없는 제로의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지연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경제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고 고스란히 이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김 위원장을 적지 않게 돕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두진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